3장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이번 3장은 이 교재가 전체 1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마 가장 짧은 장이 아닐까 싶은데, 그 짧지만 앞으로 진행될 그 설계 과정 전반에 관해서 전체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어떤 단계에 거친다는 내용이 담고 있어서 그 나름대로 중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설계가 진행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데이터베이스 설계란 아주 요약해서 얘기를 하면 앞서 말한 모델링을 통해서 그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자 하는 것을 뭐 데이터 항목, 프로세스 같은 것을 이제 추상화시켜서 이제 모델링을 했다 그러면 그 모델링을 실제적으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치면 예전에는 뭐 이런 다이어그램을 많이 그렸었죠. 계획, 분석, 설계, 구현, 그리고 시험한 다음에 다시 유지 보수해서 이런 라이프 사이클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되는데, 이 가운데 있는 분석, 설계, 구현 이 과정이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런 과정을 사용하게 됩니다. 최초 분석을 한 다음에 결과물로 요구 분석에 대한 요구사항 명세서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면 프로그램 설계가 되고, 구현을 하면 응용 프로그램이 나오는 그런 과정과 아주 흡사하게 데이터베이스도 단계별로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크게 4단계에 걸쳐서 설계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요구사항 수집과 분석 단계, 두 번째는 개념 설계 단계, 세 번째는 논리적 설계 단계, 네 번째가 물리적 설계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런 설계 단계를 거치면서 그 현실 세계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자 하는 것을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해 나가는 것이죠. 첫 번째 요구사항 수집과 분석 단계는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이제 사용하게 될 그 사람들,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 뭐 쓰겠다 그러면 회사에 있는 직원들, 또 학교에 같으면 교수님이나 학생들, 직원들, 이런 구성원들이 어떤 내용들이 우리는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요구사항, 또 적어도 요 정도의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 요구사항, 영어로 말하면 이제 requirement and specification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명시하는 과정이고요. 두 번째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는 그 요구사항으로부터 시작해서 ER 다이어그램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즉 개념적 설계 단계의 산출문은 ER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엔티티를 추출하고, 또 엔티티와 엔티티 사이의 릴레이션십을 정의하고, 그 엔티티와 릴레이션십의 애트리뷰트를 이제 찾아낸 다음에 그런 이제 큰 틀에서부터 조금씩 이제 세부적인 내용으로 이제 진행을 시키면서 ER 다이어그램을 만들어내면 개념적 설계 단계가 끝나게 되고요. 세 번째 우리가 단계는 ER 다이어그램으로부터 이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다 그러면 ER 다이어그램을 릴레이셔널 스키마로 이렇게 매핑하는 과정, 그러니까 ER 다이어그램에서 릴레이셔널 스키마로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매핑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논리적 설계 단계다. 만약에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쓰지 않는다 그러면 이 ER 다이어그램으로부터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 모델에 따라서 이제 변환을 하게 되죠. 최근에 들어서 거의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ER 다이어그램에서 관계형 스키마로 변환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물리적 설계 단계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대한
그러니까 내부에 어떤 저장 구조가 있고 인덱서는 어떻고 접근 경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뭐 트랜잭션을 고려해서 어떤 뭐 질의에 대해서 얼마만큼 응답 시간이 걸릴지, 또 트랜잭션을 얼마나 처리해야 될지, 이런 내용들을 담은 것이 물리적 설계 단계가 되면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이 끝이 나게 됩니다. 설계에 대한 4단계 과정이 끝이 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하는 구축 대상이 이 미니월드라는 대상이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 4개의 단계를 거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요구사항 수집과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이란 산출물을 얻게 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요구사항이라는 것을 얻게 되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어떤 기능을 넣고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개념적인 설계에서는 이 산출물이 ER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개념적인 스키마로 이렇게 독립적인 고수준 데이터 모델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 특히 여기서 이제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것은 우리 교재에서는 이 상향식, 하향식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두 가지를 서로 이제 상호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 통합형 설계를 하게 되는데, 최초 요 두 가지 방식은 좀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고, 최초에는 이 하향식 설계 방식에 대해서 만 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마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개념적인 설계에서 논리적인 설계로 넘어가는 요 과정은 매핑이 되는데, MA 매핑, 잘 안 써지네. 뭐 한국말로 사상이라 그러죠. 어떤 ER 모델을 이 관계형 스키마, 여기서 요로 이렇게 변환시키는 과정인데, 이 과정은 거의 기계적으로 어떤 7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 ER 다이어그램에 나온 내용들을 관계형 스키마로 변환시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우리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게 되겠죠. 이제 특정한 데이터 모델에 따른 스키마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쓰려고 하는 DBMS에 적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물리적인 설계를 통해서 내부에는 어떤 식으로 접근 경로와 인덱스들을 만들까를 구성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구현이 마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요구사항 수집과 분석 단계에서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앞으로 요 다음 장에서, 자꾸 넘어가는데, 요거는 이제 4장이죠, 4장. 4장에서 이제 좀 깊이 있게 다루게 될 겁니다. 대충 얘기를 하면, 구축 대상이 되는 조직에 대한 분석, 또 부서 간에 어디까지가 이 부서의 업무고,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가 이 부서의 영역, 부서 간의 업무 영역과 또 부서의 업무 내용들을 파악하고, 또 어떤 제약사항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것도 요즘은 대부분 처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다기보다는 원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던 시스템이 있고, 그거를 좀 더 수정 보완하는 쪽으로 개선하기 때문에, 원래 있던 시스템을 또 분석해서 어떤 내용들을 더 할지, 이런 내용들이 이 요구사항 수집 및 분석 단계, 첫 번째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조직이나 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기존 시스템에 대한 기초조사, 설문지 상담, 담당자 면담, 또 업무 현장 방문 등을 통해서 이런 요구사항들을 수집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4장, 요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개념적인 설계 단계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우리 교과서에서 5장에서 자세히 다뤄지겠습니다. 5장의 내용이죠. 예. 특히 이 내용은 상향식과 하향식으로 나눠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 5장에서는 이제 하향식, 이렇게 큰 범위의 것을 보면서 점점 작은 세분화된 내용으로 나눠내가는 걸 하향식이라고 하는데, 사향식 내용을 다루고, 상향식은 조금 더 지식이 쌓인 후에 이 뒷부분에 가서, 이 책의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개념적인 설계를 마치게 되면 이 산출물은 ER 다이어그램, Entity Relation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앞장에서 얘기했지만 ER 모델은 개념적인 데이터 모델이고, 이것을 사용해서 설계한 산출물이 ER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논리적 설계라고 했는데, 논리적 설계는 우리 교과서에서는 7장에서 다뤄지게 되겠습니다. 6장은 ERWin이라는 툴을 설명했기 때문에 7장에서 다뤄지게 되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를 뭘로 할지, 또 관리 스키마를 만들어지는 과정, 아까도 말했지만 ER 다이어그램에서 릴레이셔널 스키마까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논리적 설계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네 번째 단계가 물리적 설계의 단계인데, 물리적 설계의 단계에서는 인덱스라든가 역정기와 같은 구조로서 파일의 저장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에서 11장에서 깊이 있게 다루게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는 일련의 좀 휴리스틱하게 이렇게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설계를 하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제 점차로 이런 내용이 왜 그렇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들리는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현실 세계를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때는 정확하게 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두 엔티티 간에 비슷한 애트리뷰트들이 많이 있으면 그 엔티티를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 그러니까 두 엔티티가 하나냐 두 개냐는 문제를 정확히 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애트리뷰트를 정할 때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의미를 갖도록 해야 된다. 애매모호한 애트리뷰트를 정하면 안 된다. 어떤 사실들은 한 번씩만 표현해야 되고, 애트리뷰트는 널 값을 가지면 안 된다. 데이터를 넣을 때 이런 내용이죠. 이 널 값을 가지면 안 된다는 내용은 나중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데이터베이스 CO리 쪽에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릴레이션을 작게 만들지 않으려고 애트리뷰트를 널 값을 인정하기도 한다. 이건 또 반대되는 얘기인데, 간혹 실무에서는 애트리뷰트를 널을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엔티티, 또 애트리뷰트, 또 릴레이션십, 그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를 좀 애매하게 정하기 어려울 텐데, 그 정하는 과정도 약간은 이 경험에 의해서 정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거는 이제 딱 부러지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다 보면 그 엔티티 같은 내용들은 주로 품사가 명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는 어떤 문장상에서 이제 동사인 경우가 많다. 이것도 이 경험치에서 나온 얘기죠. 그리고 애트리뷰트 이름을 아주 상당히 길게 하면 굉장히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애트리뷰트는 짧게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뭐 이론보다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하는 중에서 이제 어떤 지침 비슷하게 나온 얘기들이라서 관심을 갖고 보면 좋겠습니다.